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평양 비밀성 광장을 대규모 인파가 붉은색으로 뒤덮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최고조에 이른 열병식 준비는 과거 민간 무력 열병식 때보다 규모가 더 커졌는데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러북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의 주요 인사가 초청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사진업체 플래닛랩스가 한반도 시각으로 5일 오전 10시 33분 평양 김일성 광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입니다. 빨간색 깃발과 수술, 꽃을 들고 있는 수만 명의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 열병식 인파의 형태와 규모와 흡사한 점으로 볼 때 10만 명 이상이 집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0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7차 확대회의에서 정권 수립 75주년인 9월 9일 민간 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권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정권 수립일 기념 열병식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9월 9일에도 노농정위군과 사회안전군을 동원해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개최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한 형식의 열병식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번엔 2년 전보다 동원 인력이 늘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지난 2021년 9월 9일 열병식 당시에는 행사 약 2주 전부터 전날까지 김일성 광장에 인파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달 31일 김일성 광장의 북쪽 부분에서 길게 늘어선 붉은 띠 형태의 인파가 포착된 데 이어 약 5일 뒤인 이날 인파는 광장 전체를 뒤덮은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열병식에 어떤 외부 인사가 참석할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러시아 고위 당국자의 참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무기거래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번 열병식이 두 나라 사이의 밀착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지원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Not going to reflect well on North Korea, and they will pay a price for thi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have also imposed sanctions, specific targeted sanctions, to try to disrupt any effort to use North Korea as a conduit or as a source for weapons going to Russia. 앞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거래 논의가 본격화됐던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의 열병식을 참관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최신 무인기, 핵 어뢰 등의 행진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BOA가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의 북한 측 지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최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9일 이후 선로 옆 야적장에 놓인 화물의 형태와 색상이 지속적으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 방향으로 약 2km 떨어진 이곳은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열차가 정차하는 지점이며 이곳 화물의 형태와 색상이 변한다는 것은 러시아로 향하는 화물이 선적되거나 하역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곳 선로에는 3일까지만 해도 파란색 덮개가 씌워진 약 280m 길이의 열차가 서 있었지만 5일에는 약 40m 길이의 하얀색 물체가 발견돼 접경 지역에서 열차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 1월 이 지점에서 무기를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것은 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돼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6일 러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러시아가 이처럼 북한과 같은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하고 EU의 테러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기관들과 러시아 정부 또는 민간 군수기업 간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스스로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EU는 러시아와 북한 모두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을 어기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공군이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전략잠수함과 함께 핵 3축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미니트맨 3를 시험 발사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태평양 시간대 기준으로 6일 오전 1시 26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의 탄두 비무장 미니트맨 3 ICBM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번 시험 발사의 목적은 해당 무기 체계의 안전성과 보안성, 유효성 및 대비 태세를 검증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러시아에도 사전 통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시험 발사된 미니트맨 3에는 시험용 재진입체 3개가 장착됐으며 태평양 마셜 제도의 콰젤레인 환초까지 약 6,80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결속은 미국과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모두에 중요하다고 킨 모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모이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도발 등 영내 안보 환경의 변화가 미한일 결속을 불렀다고 지적하고 최근 열린 3국 정상회담은 미래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첫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킴모이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담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됐다는 것 자체가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준다면서 3국 결속의 계기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꼽았습니다. This environment has created this opportunity for us to unite like-minded countries to protect our security. And this is important, that it is about American security as well as the entire East Asia Pacific region. 모이 수석 부차관보는 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영내 안보 여건의 변화를 인식하고 양국 간 역사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협력 강화를 위해 정치적 용기를 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more conversations. It's not easy. It's not exactly the most popular thing. It's not going to win a lot of votes in each of these countries because of that shared painful history. But we think it is the first step in a significant change to the future of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Indo-Pacific region.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제시카 루이스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미국과 호주, 영국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의 첨단 무기 개발 협력, 즉 필라2의 향후 한국 등 동맹국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re really focused on getting this right for our UK and Australia. And I think then we can look at whether there may be other countries who need to bring capabilities for specific projects. 오늘 청문회에 출석한 국무부 당국자들은 전 세계에 급변하는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미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단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과 함께 다자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미국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군사위와 외교위, 미중 전략경쟁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6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모든 나라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제공 대가로 돈을 요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첨단 무기 기술 이전 가능성도 미국이 면밀히 주시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연대 강화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 참모를 거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이라크 담당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호주, 인도 등과 현재 맺고 있는 동맹관계와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6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올해 영내 방어 전략과 방어 경계선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인 해였다고 강조하고 동맹 파트너들과 여러 활동을 펼친 결과 영내에서 보다 광범위하고 기동성 있으며 회복력 있고 치명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내 국방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면서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향후 통신기술을 통합하고 3국 연합훈련을 더 정기적으로 자주 실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찰스 플린 미국 육군 태평양 사령관은 이날 허드슨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최근 몇 년간 미군과 한국군의 훈련 규모와 유형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올해 미국과 호주가 공동 주관한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에 한국의 대대급 병력이 처음으로 참여한 것은 불과 5년 전과 비교해 큰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1969년 대한항공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방한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나누고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살몬 보고관을 만나 북한 정권이 자신의 아버지를 납치한 것은 국제범죄로 국제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의무임을 강조했으며 유엔 총회가 다시 채택할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이를 명시하고 유엔 안보리 등에서도 국제평화와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칼기 납치 사건은 북한 공작원이 1969년 12월 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를 납치한 사건으로 북한 당국은 당시 탑승자 50명 가운데 39명은 이듬해 송환했지만 MBC 방송 PD였던 황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 등 승객 7명과 승무원 4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